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10월 2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 기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백 명이 타는 유람선의 안전. 이게 호숫가 유원지에서 놀며 타는 오리배만도 못하다. 이 기사가 있습니다. 오리배 아시죠? 춘천 공지천 같은 데 보면은 오리배가 많고요. 예. 한강에도 많죠. 예. 나룻배도 있고요. 이 오리배와 나룻배는 15년 이상 타면은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지만 강과 바다를 오가던 유람선은 설령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운항되는 바다 유람선의 20%는 설령 20년이 넘은 낡은 배입니다. 이번 바캉스호도 그러했는데요. 예.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설령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에만 국한해서 다른 해상교통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유람선도 여객선 아닌가요? 여객선이죠. 예. 뭐 세월호 같이 큰 여객선만 여객선은 아닌 건데 말이죠. 당연히 세월호만 안전관리 대상이 될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자, 설령 기준을 완화한 정권의 집권 여당과 설령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정권의 집권 여당이 같은 당입니다. 예. 무능한 정권이란 얘기입니다. 예. 배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군 구조함, 이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예, 통영함 이 장비 부실로 해군이 인도받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통영함은 세월호 참사 때도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돈 들여놓고 저걸 저렇게 방치하나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따지고 보니까 여기에 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전 해군대령이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에 이 함정에 설치된 또 다른 부실 장비를 선정하는 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모 대령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예. 오모 전 대령이죠. 전역하자마자 2개월 만에 자신이 사실상 특혜를 준 부실 장비 제작 방위산업업체의 계열사 간부로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문제의 장비는 결국 고장을 일으켜서 통영함 건조가 18일이나 지연됐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애초에 그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이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통영함 장비 납품 과정 전반에 군 PI의 개입과 전관 예우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렇게 제기된 겁니다. 예. 검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국민일보가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예. 이어지는 얘기 같습니다. 예. 전역 후에 사기업체에 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들 어디로 갔는지 살펴본 기사가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13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10명 가운데 4명꼴로 방위산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이 없으면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죠. 검찰이 이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체 재취업을 고리로 한 군피아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산업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 오모 대령도 그 비리의 온상에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국회 법사위 소속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퇴역군인 243명이 영리 민간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총 95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40%인 겁니다. 그런데 이 95명 모두 전역한 지 2년 이내에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예. 대부분이 퇴직한 지 하루 이틀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미 현직에 있을 때 취업을 예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퇴직해. 퇴직하셨어요. 오늘부터 출근하시죠. 이럴 리는 없다는 거죠. 예. 하루 이틀 만에 서류도 내야 될 테고. 예. 간단하게나마 면접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하루 이틀 만에 재취업한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미 사전에 재직 중에 자기 노후 보장을 위한 털을 닦아 놓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국민 세금 들어간 사업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통영함 뿐이겠습니까? 4대강 수질관리용으로 만들어진 로봇 물고기 기억하시죠? 연구 성과, 과장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걸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오늘 세계일보가 일면에서 전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57억의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야말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인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연구 성과 부풀리기와 비리가 있었는지 이걸 검찰이 밝혀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물고기 연구 총괄 책임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 씨가 TV에 나와서 이거 자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MBC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거 제대로 따지고 들어간다면은 결국 이분들 밑에 계신 분들이야 대통령께서 이렇게 잔뜩 그 의미를 강조했던 로봇 물고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괜찮은 거다 이런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이 교훈은 하나 얻어야 됩니다. 예. 대통령 보고 일하지 말고요. 예. 뭐 5년밖에 안 하는데 왜 그 목숨을 걸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잘못을 하면은 제대로 단죄를 하면은 안 하죠. 근데 제대로 단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부패와 비리가 거기서 양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이명박 정권의 적폐, 뭐 비단 이것만은 아니죠. 예. 정부가 구제역 내몰지 인근의 지하수 토양이 각종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제역 파문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MB정권 중반기에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뭐 아무리 많이 메모해도 별 문제 없다, 수질 걱정 마라. 이게 바로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도리어 이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니 구제역 확산이 왜 야당에게 떠넘길 문제인가? 당시 그 언론악법 통과로 민주당이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했거든요. 구제역 확산하고 다닌다. 네, 이런 비판했었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제역을 몰고 다닌다는 이 참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던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는데 말이죠. 자, 환경부가 2011년 초에 돼지 3천여 마리를 묻은 경기도 이천시 두미리의 한 매몰지 인근 지하수가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오염됐다는 연구 용역 조사 결과를 환경부가 이렇게 한국미생물학회로부터 제출받았는데요. 정화 조치는 물론이고 경기도에다가 오염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이천, 여주 여기에 한강이 흐르고 있죠. 예. 한강으로까지 이 오염된 침출수가 흘렀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수도권 식수원 아니겠습니까? 염려,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나 뭐 다른 신문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이런 일 할 때 좀 지적하면 좋을 텐데. 이 사후에 이렇게 그것도 꼭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일관성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큰 소리 못 치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은 예, 오늘 지면 보니까 낙하산 인사 지적하는 기사가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출신들이 국내 4대 금융그룹의 회장과 은행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다 실려 있는 내용인데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등 3대 금융그룹의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모두 TK, PK 출신이라는 겁니다. 한겨레 일면부터 좀 볼까요? 네. 이거 외에도 또 묻지마 낙하산 사례가 수두룩한데요. 한국정보기술원 유준상. 이 사람은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던 양반인데 지금 새누리당 상임고문이죠. 여기 그 연구원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여기는 김충환 부대변인이 임명이 됐네요. 네. 김성주 씨를 여기다가 임명을 하면은 뭐 같은 낙하산이지만 그래도 전문성 있는 인사다. 뭐 그런 평가를 받을 텐데 말이죠. 네. 김성주 씨는 지금 적십자사 총재. 그렇습니다. 예. 뭐 적십자사 총재가 된 김성주 씨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원장으로 내려간 점. 이거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가운데 8곳의 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인사도 상당하다고 하는군요. 결국 이 낙하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연구소까지. 뭐 누가 가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문연구소는 전문가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부대변인, 뭐 상임고문 이런 분들이 뭘 한다고 거기를 가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7개월 동안 비어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완수 전 시장 지난 그 지방선거 앞두고
친박 후보로 해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서려고 했는데 예. 홍준표 현 지사에게 밀렸죠. 예. 친박 성향의 박완수 전 시장. 예. 그래서 결국 이 양반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런 항변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공항이니까 그래도 낙하산이 가야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예. 착륙한다는 점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봐야 될지. 예. 한덕 총재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적십자사 회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최근 5년 동안 단 예. 한 차례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되려면은 요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발적 모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회비를 내는 사람들은 진짜 뭔가 진정성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총재가 돼야 하는 거지요. 이 적십자 회비는요, 주로 혈액관리, 대북정책 지원,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되는데요. 20살 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제가 얘기해놓고도 부끄럽네요. 이거 좋은 일에 쓰는 건데, 저도 어떻게든 적십자 회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업자로 분류된 김성주 총재 후보는 적십자 회비 1년에 3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낸 바가 없다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아울러 김성주 후보자는 11년 전인 2003년 6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헌혈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사는 직원 채용과 인사 고과 때의 헌혈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적십자사가 김성주 후보자를 총재 후보로 추천하고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1분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논란이 되니까 김성주 후보자는 5년간의 회비를 포함해서 총 100만 원의 특별 회비를 냈다고 합니다. 100만 원. 예. 예. 100만 원 내고 총재 할 만하죠. 예. 그럼 200만 원 내는 사람 다시 후보 바꿔서 총재 시켜주지는 않겠죠. 예. 예. 지금 안 바쁜 벌꿀님 헌혈은 했는지 이제 알아봐달라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11년 전에. 예. 저는 그 고혈압에 또 당뇨가 있어가지고 예. 헌혈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약 먹기 전에 MB 정권 때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예. 그 전에는 제가 좀 헌혈을 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급히 안 받겠다. 아니 그때는 혈압약 먹기 전이니까 예, 수혈 받는 사람이 또 김용민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어쨌든 적십자사가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예, 예, 회비도 내고 헌혈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지요. 예. 낙하산 아닌 공기업 대표 비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예. 예, 이 기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 사람은요,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서 각종 직위를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 낙하산 문제가 커지니까, 그때 이제, 내부 출신 인사로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인물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수사당국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12면에서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물량 검정 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이 장석효 사장의 비위 혐의를 잡아냈다는 거지요. 예. 가스공사와 사실상 독점적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 통영예선 대표로 있을 때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서 1억여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는 겁니다. 또 장석효 사장이 35차례에 걸쳐서 공사 관계자 등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낙하산은 아니지만 말이죠. 이 양반 전관예우 의혹은 있네요. 예. 보니까 그 가스공사와 독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이렇게 사장으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스공사 직원으로 있다가 말이죠. 예. 그러다 다시 가스공사 사장으로 발탁이 됐다 하니 낙하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진 몰라도 이 관피하라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주목되는 기사인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가 궁금합니다. 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네. 교체된다. 예.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늦어도 연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비서실장 교체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 확고한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류가 달라졌다. 조만간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1939년생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2살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남 문제 때문에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다 올 초부터 경미한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라면은 다른 분들의 자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만난 유족,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간 김기춘 비서실장 하에 청와대에서 보인 일은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행보여서 참 의아합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 이렇게 물러나고 그냥 실업자로 있는 건가요? 또 낙하산으로 또 어딘가 좋은 자리로 가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문제는 김기춘 실장 교체될 것이라는 보도가 그동안 몇 차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글쎄요.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사이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계속 그 보도는 오보가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붙잡은 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교육감, 이거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자치, 지방자치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직선제 아닙니까? 교육감. 이걸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꾸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이 교육기관의 증가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재정을 시도지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로 들여오는 방안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야당과 교육단체들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 교육부조차도 위헌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을 포함해서 대통령 소속 지방발전자치위원회의 교육자치통합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과 관련 법과의 어떤 충돌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 교육자치는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나온 합의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이걸 뒤엎으려 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논의조차 있었겠습니까? 예. 글쎄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좀 눈치를 봤을까요?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 세금 25억 원 넘게 안 내서 출국 금지된 상태였다. 예. 출국 금지를 당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풀려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겨레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예. 이모는 1990년대 한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체납액이 16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또 그의 배우자인 육모 씨는 근로소득세 8억 5천여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아니 근로소득세를 8억 5천여만 원이나 체납할 수가 있나요? 도대체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 육모 씨 부부는 도피할 재산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체납을 이유로 해서 출국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 이러면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육모 씨는 유경수 여사 오빠의 집안이겠죠. 오빠의 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했느냐?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예.
25억이나 이렇게 세금을 체납했군요. 예. 대통령 외사촌 부부가 말이죠. 안 돌아오면 어떡하죠? 뭐 그러면은 출국금지 풀어준 판사가 물어내야 되겠죠. 뭐 그게 상식 아닐까요? 예. 시국 집회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유난히 이제 어버이 연합 회원들 그리고 예. 고엽제 전후회 그 회원들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이걸 좀 동원한 사실이 있다. 예. 이걸 입증하는 문건이 나왔다고요. 사실 보수단체가 이렇게 동원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미홍 씨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 이런 주장을 펼쳤죠. 예. 최소한 보수 인사들도 집회 동원은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전 이렇게 또 거기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친목 도모, 상부상조, 자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엽제 전후회가 각종 정치 현안 관련 집회를 주최하면서 회원들을 동원한 정황이 내부 공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고엽제 전후회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세월호 맞불 집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동, 여기에 수시로 동원되는가 하면은 유경수 여사 40주기 추모식 등의 행사에도 지시를 받고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후회 측은 안보 차원이지 정치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을 보면 말이죠. 지회별 동원 인원수, 복장 이것까지 명시가 돼 있고요. 예. 세월호 맞불, 종북 척결 집회, 예. 세월호 맞불 집회 같은 건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유경수 여사 40주기 행사, 이것도 뭔 관계가 있는 거죠? 정치 집회지요. 이 정치 집회인데 정치 집회가 아니라 안보 차원이다. 대선 개입을 한 국정원의 면피 논리와 흡사합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인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서 한국 가입을 유보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묘하지요. 자, 미국이 한국 정부에다가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투자은행 여기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가입 추진 그거 협의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미국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부실 인사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박근혜 후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최악의 정치란 무엇인가를 설파하는데 이제 국민한테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아니다. 어쨌든 신뢰라는 게 작은 거라도 열심히 지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그 약속 변치 않을 것 같았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인사의 제1원칙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죠. 유정권 청와대 경호처 군사관리관, 유현국 정보분석비서관, 박병옥 시민정책비서관, 또 이진규 정무일 비서관이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사장직에 내정되는 등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청와대 출신 인사 6명이 공기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낙하산 인사 비판 발언을 촉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경우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103명 가운데 무려 60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까지도 있습니다.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새 정부 공직개혁의 좌표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새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예고함에 따라 교체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장들은 교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친박 인사들의 마음이 요즘 편치 않다고 합니다. 청와대나 내각에 이어서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선거 공신들을 배제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또 기회가 되면 또 일할 기회가 있을 거고 기다려야지.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실제 인사 결과로 나타날지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4년 5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인 75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상황이 이러한데 최근 방송인 잔이윤의 관광공사 감사 임명으로 낙하산 인사의 정점을 찍었는데 이번엔 친박계 인사인 곽성문 전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사장에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짜 정점은 따로 있었으니 지난달 말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김성주 선출자는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회비도 안 내고 적십자 활동에 아무 관심이 없던 총재가 어떻게 구호 사업과 남북교류 등의 업무를 챙기겠느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들을 허탈하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옳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것이 최악의 정치라면 사퇴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 저는 오늘로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